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 칼리타 드리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저도 처음에 브루잉을 배울 때 칼리타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애착이 굉장히 많은 그런 드리퍼입니다만은 사실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하리오만 사용을 했었었죠. 일단은 이론적인 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필터는요, 린스는 안 할 거예요. 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칼리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합니다. 네. 커피는 20g을 사용을 할 거고요. 제가 원래 코만단테 핸드밀을 사용하는데 오늘은 집에 두고 오는 바람에 그냥 전동밀 사용했는데 분수의 균일도가 진짜 안습이네요. 굵기는 하리오보다는 확실히 굵어야 됩니다. 약간 굵은 소금이랑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아주 살짝 더 얇은 정도, 그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커피는 20g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불림을 할 건데, 불림은 딱 밑에 이제 커피가 한두 방울 정도 떨어질 정도, 딱 그 정도만 물을 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물이 떨어지면 그때 0점을 맞춰줄 거예요. 푸어오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물을 얼마만큼 넣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정드립,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이 추출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불림했던 물은 빼고 측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불림은 약 한 40초 정도 진행을 할 거고요. 푸어오버보다는 살짝 더 길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굵었기 때문에 그만큼 약간 물을 머금고 커피 성분을 배출하는데 약간 필요한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차 추출이 들어갈 건데 저는 아주 가운데에다가 정말 조그마한 원만 그려가면서 추출을 할 거예요. 테두리는 절대로 추출을 안 할 거고요. 이거는 제가 추출이 완료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그렇게 추출을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처음 불림했던 높이 정도가 되면은 다시 이제 물을 부어줄 거예요. 물은 160ml까지 부어줄 거고요. 조금밖에 안 붓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처음에 불림했던 그 높이에 오면은 그냥 생각할 거 없이 드리퍼를 드러내면 됩니다. 아마 대충 한 150ml 그 정도 추출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하면 한 1.9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물을 60ml만 더 부어서 실제로 마실 농도를 맞춰볼게요. 네, 지금 정확하게 1.91이 나왔고요. 이 상태에서 희석한 것도 한번 농도를 봐볼게요.
1.18이 나왔죠. 네, 이 정도면은 딱 브루잉해서 먹기 딱 좋은 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추출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사용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칼리타를 이용한 추출 방식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좋은 방법들이니까 어떤 걸 참고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저 이제 집에서 이제 커피를 좀 내려 먹으려고 하는데 하리오 사면 되나요? 아니면 뭐 칼리타 사면 되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가급적이면 하리오 사서 쓰세요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하는데, 정확하게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조금 아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드리퍼 안에다가 커피를 넣고 거기다가 물을 얹으면은요, 이 안에서 물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핸드드립의 원리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드린 게 있죠. 거기 보시면은 확산 효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을 이제 커피 위에다가 얹었을 때 그 물이 그냥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커피가 갖고 있는 점성에 의해서 물이 좌우 사방으로 확산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일단 그거 생각하시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셔서 세면대에다가 물을 한번 가득 담고 한번 물을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은 물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려가면서 회전이 생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리오 같은 경우에는 원뿔 형태잖아요. 그래서 확산도 그렇고 물에 이제 내려가면서 생기는 흐름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저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칼리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편편한 부분이 정말 많잖아요. 심지어 밑에 부분은 원형이 아니라 이제 일자로 뚫려져 있고 구멍이 이제 3개가 이렇게 뚫려져 있는 약간 그런 형태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이 내려가면서 회전하면서 약간 부딪히기도 하고, 확산이 이루어질 때도 가운데에다가 뿌려도 사실상 이쪽까지의 거리하고 이쪽까지의 거리가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은 물이 내려가면서 이것저것 약간의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 칼리타가 조그만한 구멍이 3개가 있어서 하리오보다 추출 속도가 뭐 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칼리타가 하리오보다는 약간 이제 추출 속도,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원두 자체를 약간 더 두껍게 이제 분쇄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칼리타를 갖고 맛있는 커피를 내린다고 한다면은 이 두껍게 이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얇게 분쇄한 것보다 이제 좀 굵게 분쇄한 게 조금 더 맛의 어떤 깔끔함이라든가 선명함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약간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극대화시키는 그런 추출 방법을 찾는 게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방식도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해서 이제 추출을 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바이패스, 물을 타서 희석해서 먹는 거를 조금 선호를 하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칼리타에다가 이제 내가 추출하고 싶은 양을 끝까지 물을 벗어 추출을 하면요, 조금 깔끔함이 떨어집니다. 굳이 내가 원두 자체를 굵게 갈아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하리오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깔끔함을 주기 위해서 바이패스를 했고, 그만큼 적게 추출을 하니까 조금 더 농도가 진한 그런 추출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확산 효과를 최대한대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해서 브루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칼리타 갖고 푸어오버는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왜 안 돼요? 당연히 됩니다. 어떤 드리퍼든지 푸어오버는 다 가능한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하리오보다는 살짝 더 굵게 분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칼리타로 푸어오버로 해서 커피를 즐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 작은 101 사이즈보다는 그거보다 한 치수 큰 이 102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101도 충분히 푸어오버가 가능은 한데요, 물을 좀 붓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안에 내부가 좀 부피가 작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물을 붓고 잠깐 끊었다가 다음에 다시 물을 부을 때에 처음에 불림했던 그 높이보다 더 낮게 내려가는 거는 되도록이면 좀 피해 주세요. 그렇게 약간 물을 다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물을 부으시면요, 약간 뒤에 쓴맛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분 좋은 쓴맛이라기보다는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은 잔미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처음에 불림했던 높이는 항상 지켜가면서 물을 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칼리타로 내리는데 맨날 맛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드립하는 거를 자세히 보면요, 물을 너무 여러 번 나눠서 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을 너무 이제 여러 번 나눠서 붓게 되면요, 이 드리퍼 안에 있는 물의 온도가요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거든요. 최대한대로 이 안에 있는 온도를 좀 빠르게 끓여 이제 올려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너무 여러 번 나눠서 하시면은 첫 맛은 굉장히 시큼한 느낌이 많이 나고요, 뒤에서는 약간 짠내 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짭조름한 맛들이 나는 그런 커피가 추출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전자 어떤 거 쓰면은 핸드드립 하는데 좋아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물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주전자를 조금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한 11년째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주전자인데, 보시면은 물이 네, 이런 식으로 주둥이에서 거의 약간 수직으로 떨어지는 느낌으로 이제 드립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야지만 약간 그 커피 베드 위에 물을 약간 얹어주는 느낌으로 이제 드립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드립용 주전자로 많이 사는 약간 요런 형태의 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물을 부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포물선을 그리면서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요것도 이제 수직으로 하려고 이제 최대한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이쪽으로 타고 흐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푸어오버 할 때는 상관이 없고요, 핸드드립 할 때는 요 주둥이에서 이제 물을 좀 따라 보시고 좀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약간 그런 형태의 주전자를 찾아서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칼리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저도 사실은 사용 안 한 지 너무 오래돼 갖고 네, 조금 걱정을 했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뭐 따로 제가 테스트를 해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